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이 된 전국적인 시위 사태는 장례식이 끝나고 경찰들 기소까지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 어틀랜타에서는 흑인이 경찰 총격을 받고 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남가주 LA 인근에서는 흑인 2명이 잇따라 변사체로 발견되는 등 흑인들의 죽음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분노와 시위, 이 조지 플로이드 장례식과 경찰들 기소, 또 경찰 개혁 등으로 지금 가라앉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역시 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경찰의 흑인 총격으로 인한 그 사망 사건, 이것 때문에 뭐 애틀랜타는 물론이고 전국이 또 한 번 들끓고 있고요. 여기에 이건 남가주에서는 LA 북쪽에 있는 팜데일과 북동쪽의 빅토빌에서 연속으로 흑인들이 변사체로 발견돼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웬디스 햄버거 주차장에서 차를 드라이브트루 부근에 대고 자고 있던 27살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신랑이 끝에 총격을 당해서 사망한 일이 좀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애틀랜타에서는 문제의 웬디스 햄버거에서 대규모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또 남가주에서는 팜데일과 빅토빌에서 잇따라 흑인들이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참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네. 커지고 있어요. 열흘 정도 차이를 두고 2명의 흑인들이 모두 나무에 목이 로프에 걸린 채 숨져 있었는데 팜데일과 빅토빌은 동서로 50여 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 그런 지역에서 공교롭게 흑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걸 그냥 우연히 이 같은 지역에서 2명의 흑인이 연속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흑인이 나무에 목매 숨진 모습은 너무나 전형적이잖아요. 과거에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집단 KKK가 흑인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맞습니다. 흑인들을 나무에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그래서 이 너무나 좀 그 KKK의 예전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살이라고 보기 참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진상 규명이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더군다나 어제 그 팜데일에서 숨진 이 흑인에 대한 그 부검이 진행된 결과 네. 검시소가 또 결과 발표를 미뤘습니다. 부검을 하면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또 증거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애틀랜타 흑인 사망 사건의 네. 경우에는 어제 불금이 실시가 됐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검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애틀랜타의 27살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가 지금 사망한 사건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부검 결과 이번 사망은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 부검을 실시한 곳은 이제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 검시소였는데요. 모두 2차례 총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랬고, 특히 2차례 총격이 모두 뒤에서 이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과 맞서서 싸우던 상황이 아니라 뒤돌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뒤돌아 있는 상황에서 좀 2차례 총격을 받고 숨졌기 때문에 이 풀턴 카운티 검지소는 이번 사망의 방식을 이제 호미사이드, 살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그 레이샤드 브룩스는 지난 12일 금요일 밤에 햄버거 체인 그 웬디스 주차장 드라이브트루 쪽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에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저건까지 뺏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그 경찰의 이게 과잉 행동에 따른 이 사망인지 아니면 정당방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부검 결과는 뒤에서 2차례 총격을 가했다는 이런 사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논란이 더 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애틀랜타 사건 경우에는 지금 이 숨진 레이샤드 브룩스가 네. 경찰의 테이저건을 뺏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찰한테 쏘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경찰이 또 위협을 느껴서 대응한 정당방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테이저건, 스턴건을 이제 빼앗아서 레이샤드 브룩스가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버디캠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레이샤드 브룩스가 스턴건을 빼앗은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스턴건, 테이저건은 이름은 건인데 이게 총알이 나가는 그런 총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죠. 전기 충격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아마 굉장히 센 전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걸 맞게 되면 잠시 동안은 꼼짝 못하고 몸이 이제 굳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스턴건을 빼앗은 거는 맞는데 경찰과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모습이었고 이때 그 문제 가렛 롤프 경찰관이 총격을 가해서 이제 레이샤드 브룩스를 이제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애틀란타 경찰 노조는 경찰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실제 총은 아니라지만 테이저건이라도 어찌됐건 그것을 빼앗을 정도로 몸싸움이 격렬했고 그래서 레이샤드 브룩스를 향해서 총격을 가한 행위는 합법적이었다, 적법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경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경찰관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신이나 동료 경찰관에게 가해질 때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동영상을 보면 레이샤드 브룩스가 테이저건을 뺏었다고는 하지만 등을 보이고 경찰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이제 점에서 과연 이게 총격을 가할 만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제 얘기고요. 더군다나 그 레이샤드 브룩스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게 테이저건, 스턴건이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니까 이게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총격을 정당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경찰 전문가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애당초 경찰이 브룩스를 제압을 해야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NN이 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애틀란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샤드 브룩스와 경찰 간의 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테이저건을 뺏고 그 상황은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샤드 브룩스가 웬디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뭐 남의 차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드라이브트루 쪽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용을 방해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범죄는 아니란 얘기예요. 드라이브트루 진입을 좀 막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은 한 거지만 이게 무슨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애당초 잠을 자고 있던 이 레이샤드 브룩스를 깨워서 운전해서 가게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음주 상태라든가 운전을 못할 상황이다. 정신이 좀 몽롱한 것 같다. 잠에서 막 깨서 그렇다면 우버나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보내면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게 경찰이 개입할 만한 무슨 사건도 아니었고. 근데 왜 경찰이 웬디스 햄버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자는 사람을 뭐 비록 드라이브트루 진입을 좀 방해했다고는 하지만 체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한 경찰력의 행사였다. 근본적으로. 이걸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특히 흑인들이 그런 일에 관련되면 경찰이 일단 체포부터 하고 보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백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 것인가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깨워서 보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사안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주차장에서 자기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을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체포까지 하려고 시도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체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적절하게 상황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제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이건 그냥 이 사람을 깨워서 보내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상황 파악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업무 능력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 이 레이샤드 브룩스 자고 있는데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고 있던 사람인데 굳이 자고 있던 사람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레이샤드 브룩스가 반발하다가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이미 체포하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니 뭐 햄버거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쪽에 차를 주차했다고 해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할 수는 없고 체포하려면 이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차 안에 있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 있어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차 안에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을 이제 체포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고 그게 이렇게 그 결국은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결국 총격까지 일어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게 아니냐. 이렇게 그 CNN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경찰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이 경찰들이 어떻게 일을 벌이고 네. 전개해 나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 스스로도 너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요. 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무작정 사람을 체포해 갈 수는 없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체포를 당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중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햄버거 주차장에 차를 그냥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뭐 드라이브스루 진입을 좀 막는 정도의 어떤 위치에 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상황에 익숙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흑인이고 뭐 밤 늦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행위가 또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식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흑인이 저렇게 드라이브스루를 좀 막는 정도로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으니까 좀 뭐야 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이 와서 그냥 데려가 버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는 흑인이 아니니까 그 기분을 감정을 알 수는 없지만 잘못을 했다면 잘못은 한 거지만 그게 과연 경찰에 체포될 정도의 잘못이냐. 그런 점에서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다 이걸 강조하는지 우리는 그걸 아마 한인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공감 못하죠. 그렇죠.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아마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 이번에 벌어진 그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과 같은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 그 시스템적인 그 인종차별에 의한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경찰이 너무 쉽게 사람을 체포하려 했고 너무 쉽게 총을 꺼내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런 부분이 이번 애틀란타 사건에서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디펀드 폴리스 그러니까 핫이슈잖아요. 이게 아주 요즘 구호인데 경찰 예산을 이제 삭감하라. 이 재정을 고갈시킬 정도로 삭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미는 기존 경찰 조직들이 이런 어떤 뿌리 깊은 이런 어떤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 조직을 가지고 개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재정을 고갈시킬 정도로 그 재정을 주지 말고 예산을 뺐고 아예 새로운 경찰을 만드는 게 낫다. 기존의 경찰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런 디펀드 폴리스라는 구호가 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들에게 개혁을 요구한다고 해서 개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경찰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런 일들이 글쎄요 좀 안 벌어지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 영상을 네.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랬는데 만약에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 체크 다 했었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었어요 주차장에. 그러면은 도망가게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체포해도 되는데 굳이 총소리가 3번 들렸거든요. 총을 3번이나 쏠 만큼의 상황인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글쎄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또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주차장에 다른 주차장 이렇게 정말 파크를 하고 사람이 내려서 걸어 들어와서 웬디스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다 파킹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드라이브웨이 스루를 살짝 걸쳐서, 약간 네. 막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웬디스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막고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뭐 이건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깐 내려서 음주운전 테스트 합시다. 뭐 이러다가 서로가 뭐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잉 진압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이제 진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게 참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게 얘기만 하기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네. 듣고요. 그게 다 네. 사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솔직히 아니. 예를 들어서 조금 술 냄새가 좀 났다라는 이제 그러한 뭐 나중에라도 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저는- 절대로 그걸 또 음주운전을 안 할 수도 아니, 음주 체크를 저는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음. 들어봐도요. 음, 좀 상상이 안 되는 게 음. 자고 있었잖아요. 운전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웬디스 가게까지 간 거는 그런 음주 상태에서 갔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깨워가지고 음주 측정해서 체포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서 일단 드라이브스루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범죄한 것도 아니고 누굴 위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 좀 빼라. 일단 빼게 만들면 일단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체포하고 말고는 그거는 글쎄요. 과연 거기서 체포가 중요했던 건가? 거기서의 문제는 드라이브스루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는 그냥 가게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그랬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제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차를 몰고 음주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지 그건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아직 예, 나오질 않으니까 예. 뭐 정확하게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예.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흑인이 밤에 뭐 조금이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우 무섭다, 이상하다. 이렇게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 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하는 걸 좀 막았다 해도 그게 범죄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건 범죄는 아닌 것 같고. 범죄야 뭐 아니죠. 그거야 네. 무슨 범죄라고 네,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음주운전 측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항을 했고 거기서 뭐 주먹도 오고 가고 그러다가 뭐 테이저건까지 뺐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뭐 좀 더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서 뭔가 이제 밝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나중 부분은 어차피 일단 양쪽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렇게 발전한 거고요. 애당초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여기 옳았느냐.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 얘기를 보면은 차에서 누군가가 자고 있으면 무조건 음주 측정을 합니다. 키가 꽂혀 있으면은 시동은 꺼져 있어도 음주 측정을 합니다라고 지금 어떤 분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게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집 앞 밖에서 이 자동차에서 그냥 키 꽂아놓고 피곤하다고 내가 잔다거나 이런 일은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저희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저는 굳이 총을 쐈어야만 했느냐의 의문을 갖고 있는 게요. 이 사람이 신분도 다 확인이 됐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 사람이 도주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라도 체포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등 뒤에서 총을 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것- 살인 혐의로 지금 뭐 네. 저 판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것도 있어요. 미국 경찰들이 보면 총을 쏠 때 거의 꼭 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팔을 쏘거나 다리를 쏠 수도 있는데 네네. 꼭 가슴이나 얼굴을 쏴서 이렇게 살상을 하는데 맞아요. 과연 그럴 그건 필요 있어요. 예.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다리로 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꼭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상을 하는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 당장의 어떤 위협이 느껴졌다면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힘을 빼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쉽게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을 쏘더라도 이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총을 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은 참 아쉽지 않나 네.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논란이 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남가주에서는 또 의문의 변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30대 흑인 남성이 이우탄 지역에서 이제 비슷한 죽음을 맞았죠. 24살의 흑인 로버트 풀러가 지난 10일 수요일 새벽 4시쯤에 팜데일 시청 앞에 맞은편에 있는 폰시틀란 스퀘어에 있는 한 나무에 목이 로프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일요일에는 빅터빌에서 그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38살의 말콤 허쉬라는 흑인 남성이 노숙자 집단 캠프 인근에 있는 나무에 역시 목이 로프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빅터빌과 팜데일은 LA 북동쪽에 있는 도시들로 한 50여 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젊은 흑인 남성들이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굉장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셰리프국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바로 이 다음 날 이 두 남성의 죽음을 자살로 추정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수사기관들이 또 아주 곧바로 별 고민 없이 바로 그냥 자살로 발표하는 이런 지금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흑인들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이 목매달아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내에서 한다고 그래요. 집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자기 사업장이나 보통 그런 데서 하지 이렇게 밖에서 나무에 목매달아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 참 드물다 그래요. 더군다나 시청 앞 글쎄, 그 광장 같은 광장에 데는 있는 그런 나무에다가 그런 허허벌판에 그런 데서 이 목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고요. 뭐 특별히 그런 야외지만 자기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라거나 그래서 마지막 생을 이제 끝낼 때 그런 곳에서 한다. 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문이 제기되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 네. 정치인들이 뭐 일제히 지금 나서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팜데일에서 굉장히 시위가 크게 지난 주말에 좀 벌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곧바로 LA 카운티 셰리프가 자살로 추정하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시민들은 LA 카운티 셰리프에 대한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독립된 제3의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스린 바우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라든가 뭐 스캇 윌크 주상원 의원, 탐 레키 주하원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하비에 베세라 주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주 검찰총장의 반응은 아직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역과 관계없는 그 지역을 관할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이 수사를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그 경찰기관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만큼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로버트 퓰러 유가족이나 또 말콤 허쉬 유가족들은 평소에 이 사람들이 뭐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디프레션이나 이런 우울증 같은 것도 없었고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나이도 뭐 지금 27, 38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이도 아주 한창 나이인 24시죠. 24, 38 한창 나이기 때문에 뭐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건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죽음의 형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인을 나무에 목매달았다. 이게 자살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예전에 KKK의 그 흑인들을 죽이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죽음의 진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이 LA 지역에 또 한번 큰 시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 그러면은 이건 정말 폭동 또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